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현풍고등학교 교사 김은하로 합니다. 오늘 통계교육원 30주년을 대단히 이제 축하드리고요. 참 이 통계교육원에서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오늘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제가 오면서 통계교육원 건물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용 통계 교육이 이렇게 많이 발전된 것은 이제 손주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통계 교육에 많은 행정적인 지원과 후원이 있었고요. 또 이 고은성 교수님도 계시지만 많은 또 연구자님들의 어떤 이론적인 기반, 이런 행정적인 기반과 이런 이론적인 기반이 잘 어울려져서 이런 실용 통계 교육이 잘 닦여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실용 통계 교육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또 30주년이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이렇게 해서 과거부터 한번 이제 통계교육 사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앞에 이제 그 민병희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긴 하지만 한번 현장에서 어떤 통계교육 사례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차례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통계 교육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지 않을까 해서 통계, 수학, 수학 통계라는 말도 많이 쓰시는데 통계, 수학 교육이 있었고 실용 통계 교육, 그리고 최근에 그 이경화 교수님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 기반 통계 교육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통계 교육의 이제 과거라고 해서 통계 수학입니다. 제 생각일 때는 이제 1970년대 후반에서 한 2010년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전 것도 마찬가지겠는데요. 이때는 보시면 주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좀 이렇게 혹시 제가 이제 몇 개냐 되게 이제 계량적인 것들을 묻는 어떤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문제를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했던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학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래프를 이렇게 찢어 놓고 이게 몇 개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통계교육 대단히 중요했고 실제 이 문제는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별이 세 개나 달린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예전 교과서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추정과 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을 묻는 문제, 좀 계산적인 문제들이 주로 이루어진 것이 과거의 통계교육, 통계 수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제가 처음으로 통계 활용대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전국 통계 활용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대회에 참석했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계에 좀 가깝긴 하지만 여전히 좀 계산 위주의 이런 활용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마 통계 수학이 주가 된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재는 이제 제가 실용 통계 교육을 했는데요. 2010년대 초반부터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통계 활용 대회가 2012년부터 이제 포스트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2014년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통계교육 이론들이 이제 이렇게 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또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교육 연구학교, 통계교육 시험학교 등 또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또 다양한 연구학교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시스와 SGIS라는 용어들이 이제 학교 교육 현장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선생님들의 사례들이 교육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통계재능기부단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현장에 좀 더 이렇게 학생들에게 또 현장 교사에게 어떤 통계 교육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 교육 활동들이 현장에 좀 적응되는 노력할 수도 적응을 도와주는 이런 재능기부 활동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계교사 연구회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전국 통계교육 교사 모임도 만들어져서 어떤 교사들의 어떤 조직들도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계 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이라고 해서 다양한 통계 자료 학습 자료가 개발되는데 나중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교사 통계 연수도 아주 많이 과거의 통계 교육에서는 했던 연수는 일반적인 어떤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 연수였다면은 이런 통계 실용 통계 교육 연수 실용 통계 교육 어떤 이 기관에서는 어떤 교사를 대한 연수가 상당히 많이 실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용 통계 교과서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보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실용 통계 교육의 어떤 시기에서는 아주 많은 통계 교육이 그 과거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많은 통계 교육에 대한 활동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 아마 통계교육원에서 다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연구자님들께서 이런 이론들을 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이 되는데요. 그냥 전통적 통계 교육에서는 저희가 통계적 기법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게 중요했지만 실용 통계 교육에서는 앞서서 뭐 우리 학생들도 이야기했고 또 김동재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자료의 수집이나 정리, 해석에 관한 어떤 소양을 지도하는 것이 다행히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용 통계 교육이 뭐냐? 저희가 이제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는 어떤 국민들이 통계 정보의 생산자로서 또 통계 정보의 소비자로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비판적 사고와 어떤 통계적 논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실용 통계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용 통계 교육에서는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 통계 교육과 새로운 통계 교육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조금 가시면은 예, 통계적 소양 교육으로 해서 통계 교육 그리고 통계적 문제해결 경험을 통한 통계 교육 이 두 가지를 실용 통계 교육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소양 교육으로 해서 실용 통계 교육은 예, 통계적 문제 해결의 전 과정을 순환적으로 학생들이 경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이경학 교수님 이제 논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순서는 바뀌었지만요. 실제로 세계 통계 교육 과정의 동향을 보시면은 예전에 아까 김동기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것들인데 세계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어떤 통계 교육의 방향이 이런 통계적 문제 해결 중심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 통계 교육의 어떤 지금 이루어진 방향들이 이런 세계적인 통계 교육 동향 그리고 통계 교육에 대한 이론들하고 잘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사례들을 좀 몇 가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통계 활용 대회가 이제 2012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이 2012년 첫 해 때 통계 활용 대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가위바위보 게임이 이제 첫 해 때 그 초등학교 부분 대상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 활용 대회가 이제 바뀌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공학 도구, 학교의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 공학 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동그라미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통계 교육 이론이 있습니다. 통계적 사고 의미와 교육. 저는 이제 이 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통계 교육이 저는 바이블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많은 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여기는 뭐 간단히 네 것만 소개했지만 사실 더 많은 책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시스란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코시스를 알게 되었고 직접 학생들이 여기 이제 사회과 쌤도 계시지만 다양한 교과에서 이 국가 통계 포털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GIS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 같은 것도 직접 경험해보는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이제 보급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통계교육교사 모임을 비롯한 이제 다양한 통계교사 연구회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 사진은 첫 해 때 통계교사 연수회 때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교사 연수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많이 활성화되었고 첫 해 때는 통계교육원에서 이제 전국 단위 연수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각 시도별로 나눠져서 또 각 시도별로 또 많은 교사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생 재능 기부단들이 이제 각 학교 초, 중, 고 학교에 들어가서 직접 학생들에게 동그라미를 가르치거나 또는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을 기초한 통계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들을 하는 활동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통계 교육에서 만든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쌤통, 선생님이랑 통계하자, 실용 통계 교육을 위한 교사형 가이드북, 주제 중심 통합 통계 교육, 또 그리고 사회과 연계한 다양한 교재, 그리고 통계 교육에서 하는 이러닝에 보면은 이제 통계 수업에 대한 이런 연수들이 이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어떤 학습 자료들이 또 개발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것이 거의 뭐 집대성한 것이 바로 실용 통계 교과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이제 개발되고 현장에 보급되고 있는 것이 실용 통계 교육의 현재 시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이제 하나 빠뜨린 것이 이제 통계교육 연구학교 운영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학교가 2년 동안 통계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했던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주제가 다양한 통계적 활동을 통한 데이터 과학자 꿈 가꾸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점 과제를 뒀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 동아리를 2016년부터 제가 이제 학교를 2016년부터 옮겼는데 그 학교에서 통계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런 통계 관련 활동들을 하면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대구 수학 페스티벌에 제가 이제 통계 부스를 이제 운영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전까지는 통계 동아리는 이렇게 되게 생소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한번 취재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바탕으로 한번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저희 동아리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신문에도 한번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양한 통계 리터시 활동으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 이게 작년부터는 이제 이 수학 페스티벌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작년에 있었던 제12회 블렌디드 대구 수학 페스티벌에서는 저희가 이제 동그라미를 학생들에게 온라인상으로 가르쳐 보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부스를 온라인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내 행사로서는 이제 헤스티아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저희 교내 이제 중앙 현관에서 저희 교내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제 통계 경험을 했는데 주령구 만들기, 그다음에 확률 게임 등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통계를 좀 알리는 이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교육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통계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2019년에 1박 2일로 참여해서 보다시피 뭐 코시스 활용, 또 동그라미 활용, 또 저희가 이제 분인별로 학생들이 통계 포스를 만들어 보는 이런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통계 포스를 만드는 것은 아마 통계 교육 활동에 아주 좋은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통계 포스터 너무 식상하지 않느냐? 진짜 통계 포스터는 말고 다른 걸 하면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통계 포스터는 식상한 것이 아니고 통계 실용 통계 교육 또는 통계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 포스터를 만들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떤 통계 포스터를 생략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게 저희가 이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식상하다, 식상하다 하지만 저희가 뭐 수학을 배울 때 사칙연산이 사실 가장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사칙연산 안 배우고 다른 걸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이제 통계 교육에서는 그래도 통계 포스를 만들어 보는 것이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통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 포스터를 만들고 그 외에 또 다른 부가적인 활동들이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내 통계 포스터 전시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저희 학교 활동 인정되어서 그 대구과학관에서 저희 학교 전시회를 이제 대구과학관에 옮겼습니다. 옮겨서 대구과학관에서 통계 포스터를 또 전시회를 2019년에 한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계 포스터를 했는 것을 또 저희가 이렇게 작품집 만들어서 이제 책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 교실을 운영했는데 뭐 통계 교실로 딴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대학생 재능 기부단이 왔을 때 같이 하는 활동을 이제 통계 교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명칭을 이렇게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생 재능 기부단하고 저희 학생들과 같이 하는 이런 통계 수업을 저희가 통계 교실이라고 이름 지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확률과 통계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경북대 통계학과랑 MOU를 맺었습니다. 사실 저희 혼자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통계학과에 지원을 받아서 거기 통계학과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제 학교 와셔서 이렇게 좀 강연도 해주시고 또 통계학과에 있는 박사 대학원생들이 또 학교에 와서 또 이렇게 또 좀 지원도 해주고 이런 활동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통계토 앱이란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계라는 것은 이 세상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옆에는 꽤 유명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도 다양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시장에 달성 100년 도깨비 시장이라는 곳에 저희가 이제 그 속에서 통계를 한번 찾아보는 이런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직접 또는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이제 통계를 이제 체험해보는 과정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오시는 분들이 앱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가 좀 않았고 또 이거 상인들께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그렇게 아직은 좀 호의적이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도를 열심히 해봤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이제 통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제고되고 또 어떤 상인들이나 또는 오시는 분들 어떤 시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이런 것이 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개선된다면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다음 중점 운영 과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는 뭐 동그라미를 일단은 다 최소한 다는 알 수 있도록 동그라미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뭐 꼭 수학 시간이 아니고 다른 시간에도 한번 어떤 과제나 보고서 만들 때 동그라미를 활용해서 어떤 그 자료를 찾는 또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통계 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GIS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인증제라고 해서 작년부터 이제 했던 것인데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실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하고 각 학급 밴드에 올려서 동그라미, 그다음에 코시스, 그다음에 SGIS 세 가지를 통계 교육으로 있는 그 이러닝에 들어가서 이제 학습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학습을 한 학생들을 학습을 하면 이수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수를 하고 나면은 학교에서는 이제 이수증을 근거로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작은 선물도 주고요. 그리고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수했다 이렇게 기록도 해주고 있습니다. 반응이 생각보다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제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반응을 좀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대상 전공 체험 강의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경북대 통계학과랑 MOU를 맺고 있어서 경북대 통계학과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학생 대상 연수, 그다음에 또 교사 대상 연수를 한번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랑 MOU를 맺는 것이 좀 활동하기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과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통계 R&E를 작년에 하였습니다. 주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에 미치는 요인들의 상관 분석이라고 해서 제 학교 2학년 학생하고 거기 박사과정 학생 그리고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R&E를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좀 좋은 거는 이 R&E는 학생부 기록은 되지 않지만 이런 좋은 경험들이 그 학생 한 명이 좀 좋은 뭐 대학교에 경영학과에 이렇게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R&E 등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R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특강을 했었고요. 또 저희 학교 수학 영재반이 있습니다. 수학 영재반 학생 대상으로 그 K목 강의 중에서 빅데이터 강의도 한번 이렇게 수강하는 이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예, 통계 전공 체험 행사를 해서 학생들이 통계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직접 그 이제 경북대 통계학과를 방문해서 교수님과 이야기하고 한번 통계학과를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옆에는 그 디지스트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 있는데 그 디지스트 학생들하고 제가 여름 방학 때 4일 동안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8개의 주제를 정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제를 정하고 활동할 때 가능하면 동그라미를 좀 쓰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데이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좀 동그라미를 활용해 보는 그런 시도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통계적 문제 해결에 기반한 통계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통계 수업 혁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공개 수업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공개도 이제 실용 통계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공개 수업도 하였고요. 또 저희 학생들이 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자리도 저희가 이제 통계 저희 학교 현풍고 통계날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용 통계 수업을 201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작년부터 시작해서 실용 통계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해 때는 학생들이 인식이 작아서 10명의 학생이 수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인수 과목 진행하였는데 현재는 저희가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3학년 학생이 제가 3학년 1학기 때 수업을 하는데 3학년 학생이 저희는 학교가 작아서 144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67명 정도 학생이 이제 실용 통계 수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하였습니다. 1학기 때. 저희 학생들이 이야기는 이제 실용 통계라는 과목이 다른 학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고교 학점제에 기반 앞으로 이제 그런 고교 학점제 갈 때 좀 더 학생들이 좀 더 특성화된 어떤 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용 통계는 지금 현재 경제 수학하고 좀 맞물린 면이 있긴 하지만 좀 의미가 있는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에 기반한 평가를 또 실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통계 포스터 말고 또 어떤 걸 하시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본 것은 통계 도서 독후감도 한번 수행 평가를 해봤고요. 통계 UCC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다음 수학 가지 탐구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또 이렇게 통계를 활용하는 것도 해봤고요. 또 통계 개념 글이라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통계 포스터가 가장 좋았습니다. 또 학생부의 적기도 가장 좋고 또 평가하기도 좋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항상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좀 항상 좀 이게 좀 정하는 것이 좀 힘들어지는데 통계 포스터 같은 경우가 어떤 평가 기준을 만들기도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통계 개념 그리기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우수한 작품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용 통계 교과서를 배우고 나서 학생들에게 한번 실용 통계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라고 해서 여학생 한 명이 아주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실용 통계 교과서 내용 전체를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 학생만 그 전체적인 수행 평가로서 제가 했는 건데 이걸 그림을 통해서 얘가 실용 통계라는 내용 그림 어떤 내용들이 여기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어서 한번 이렇게 사진을 한번 제시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통계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까지는 이제 계속 제가 실용 통계가 어떤 어떤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해봤고, 특히 이제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한번 실용 통계 교육의 어떤 교육 활동으로서 이런 걸 해봤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일단 저희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다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해보면 혹시나 또 다른 하시는 분들한테 작은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봤는데, 일단 뭐 다른 것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예, 미래에 보시면은 최근에 2021년 올해 7월에 나온 그 따끈따끈한 논문이 있습니다. 보니까 통계 교육에서 통계적 소양, 통계적 추리, 통계적 문제 해결은 대부분 통계 교육 연구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수학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미래 역량의 하나로 데이터 소양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동재 교수님께서 데이터 과학에 대한 언급을 좀 하시면서 데이터 과학의 기본은 통계다라고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자칫 자꾸 데이터 하다 보면 통계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우긴 한데,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그래도 데이터란 말을 들어가는 것이 조금 시대에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 나온 단어가 데이터 기반 통계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통계 교육은 통계 교육인데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런 통계 교육이 좋겠다 싶어서 이 데이터 기반 통계 교육은 통계적 소양, 통계적 추리, 통계적 문제 해결과 함께 데이터 소양 교육까지 포함하는 통계 교육 관점이 데이터 기반 통계 교육이다. 이렇게 이경화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현재 2022 교육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한 지금 논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8월로 9월로 기억납니다. 이때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공청회가 있었고, 이 공청회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화면을 제가 두 개를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경화 교수님께서 이렇게 융합 선택 과목 편성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수학과 데이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학과 과학이라는 새로운 과목이 생기는데, 물론 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수학과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데이터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실용 통계라는 이름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나온 안은 뭐냐면은 실용 통계라는 과목의 명이 변경이 되어서 수학과 데이터라는 것이 된다. 어디까지 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화면을 보고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실용 통계는 인정 교과로서 아직 선택한 학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상당히 아직은 자리가 적은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바뀌는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또 융합 선택 과목으로서 이 과목이 편성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실용 통계 교육이 아주 큰 자리를 차지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고무가 되었는데, 아마 이 통계교육원에서 그동안 하신 것들이 좀 많은 성과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통계교육의 중요성이 정말 이제는 이런 교육부나 많은 연구자들께서 실용 통계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정식 교육 과정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명은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만큼 인식이 많이 좀 확대되고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수일 그 선생님께서도 이분께서는 이제 되게 이제 수학 교사라서 정말 영망이 되게 덕망이 높으신 분인데, 이분께서도 이분을 비롯해서 그날 공청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다 통계 교육이 받게 된다는 말씀을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최수일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통계 교육이 좀 더 우리는 강화돼야 된다. 수학의 다른 부분을 좀 낮추더라도 통계 교육만큼은 정말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다 동의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 교육 미래는 정말 저는 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 기반 그리고 뭐 빅데이터, 뭐 AI 이런 시점에서는 정말 통계 교육이 정말 더더욱 확대되고 더 정착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좀 미래 사회 학생들에게 미래 역량을 기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평적, 수직적 고리가 좀 연결되면 통계교육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급을 따라 올라가면서 어떤 데이터 기반 통계교육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수학과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제 같이 연결되면서 초등학교는 이제 수학 이외의 모든 교과, 또 중학교에서는 뭐 사회과학 그리고 자율기재 관련 활동, 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다 과목이 선택 과목이 많으니까요. 어떤 경제, 사회 과제연구, 물리, 과학 과제연구 등에서 이런 또 많은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제 저는 이제 수학 교사니까 수학 교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런 어떤 통계적 문제 해결, 실용 통계의 어떤 활동들이 다른 교과에도 이렇게 연계가 돼서 좋은 융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이런 고리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통계 교육의 어떤 실용 통계 교육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실용 통계 교육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